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연금 개혁에 이어서 이번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네요. 오늘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했네요.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자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는 않겠다. 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보편 지원이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 정부와 여당에 양보해서 차등 지원하는 방향도 수용한다. 그러니까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 지원을 하자. 그러니까 일정 소득 이상의 국민에게는 예를 들어서 정부가 80%나 70%를 지원하고 네. 나머지는 본인 자부담으로 매칭하게끔 하자.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 25만 원이면요. 네. 그 중에 이제 뭐 70%만 뭐 주고 나머지 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뭐 하라고 네. 그러자. 네. 그러니까 뭐 한 20만 원만 주고 나머지 5만 원은 뭐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위해서 뭐 저기 긴급 회담을 할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근데 이건 왜 나왔느냐? 이제 저기 연금 개혁, 모수 개혁 이제 근데 지급률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 44% 이게 여당 아닌데 여당안을 우리가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안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거 그냥 이탄하는 거야, 이탄. 그거 이탄해하고 내가 이렇게 중요한 민생 현안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오히려 그 성사를 위해서 더 양보하는 이런 정치인이다. 네. 이런 걸 생색내기 위해서 또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국민연금 문제 또 그다음 박찬대가 제기했던 종합부동산세 네. 폐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했던 민생지원금 이거 이제 차등 지원에 대해 받겠다는지 이게 보면 이제 당이 그동안 보면 이제 뭐 개딸을 장악됐다 이렇게 이제 뭐 그런 모양들이 많이 비춰왔잖아요. 근데 확연히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중도화 전략을 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 특검법 문제에 너무 이제 얽매여 있는 상황에서 네. 그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정책 공세를 펼침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국민들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뭔가 좀 오히려 여당보다도 더 정책을 챙기네 이런 지금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지금 공약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사실은 특검법 이번에 지금 어제 통과 막으려고 일체 상임위를 지금 여당이 거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왜 그런 전략을 썼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 특검법은요 어차피 통과 안 됩니다. 지금 그렇죠. 보시면 알게 안 되는데 그러면 집권 여당이라면 국민들에게 뭔가 그래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고 뭔가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비춰줘야 되는 게 저는 상식인데 아예 상임위를 전부 다 거부해 버렸어요. 어차피 이거 지금 저 현실적으로 본회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본회의 뭐 저 의장이 열면 열 수밖에 없어요. 거부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상임위 자체를 전부 다 거부하는 바람에 진짜 이번에 합의했던 여러 가지 법안들 하나도 통과 못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 책임이 누구한테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그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래서 이재명이 이게 다 정치적 술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무슨 특검 하면서요.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노리고 호시탐탐 뭐 어떻게든지 남은 임기 다 채우지 않게끔 뭐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그런 식으로 정치적 정략적 공세만 하게 되고는 자기 이미지 관리도 그렇고 국민들의 어떤 그 호응과 지지를 얻기가 힘드니까 이런 민생 이슈에 대해서도 내가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집권 여당 보다도 더 많이 신경 쓰고 있고 더 유연한 자세로 오픈 마인드도 돼갖고 양보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거를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런 정치적 술수인데 그 뻔히 알죠 우리가. 네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장군했으면 한 수 더 떠서 묻고 따블 해갖고 무슨 그렇죠. 멍군을 해버리고 뭐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지난주에 이재명이 느닷없이 이미 이제 7일 날 연금개혁 그게 이제 파토가 나버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고 이미 이제 22대 국회로 넘어간다. 그런데 한 뭐 열흘 이상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네. 뭐 그 이제
7%에서 13%또 44%그 받겠다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원포인트 영수회담 결국 용산에서 거부했잖아요. 네네. 저는 그건 조금 네. 실수였다, 실책이라고 네. 또 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그래, 이재명 들어와라. 우리 뭐 수시로 대화하기로 했으니까 들어와라. 그래갖고 그걸 이제 21대 말에 그 이제 모수개혁이라도 처리하자 하잖아요. 네. 그럼 좋다. 그 대신 이 모수개혁만 갖고는 안 되니 22대 국회의 첫 번째 처리 안건으로 구조개혁으로 하도록 하고 네. 가장 먼저 이거를 그 구성해가지고 연내로 이거를 처리한다라는 것을 못 박자. 네. 아, 같이 합의하자. 묻고 따블로 가야죠. 묻고 따블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이 지가 이제 모수개혁 갖고 자기가 이제 좀 광 좀 팔라고 들어갔는데 그 구조개혁을 안 받고 나온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듭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 여당의 정치력이 너무 지금 빈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뭔가 하나를 막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만 전부 다 몰려 있지 실제로 큰 그림을 지금 못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큰 그림 뭐냐면 지금 어차피 소수입니다. 자, 소수면 국민들이 뭘 보겠습니까? 집권 여당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국민의 삶을 챙긴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은 한다. 이런 이미지를 사실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윤석열 정부에게 정말 책임을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에게 유리한 거라면 조금이라도 유리한 거라면 더 적극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뭐 야당이 어차피 지금 뭐 항상 반대하는 정당이니까 국민들이 여당에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국정을 걱정하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이 연금 문제가 나왔을 때 세상에 한 번에 어떻게 다 합니까? 한 번에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 없습니다. 이 그렇죠. 특히 연금은요. 만족시키 여러분 아마 내용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다 반대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지금 낸 돈인데 왜 이거 좀 적게 줘?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수치로만 이야기해서 절 감이 없으시지 실제로 이제 나한테 들어오는 돈으로 따져보면 아마 연금개혁 찬성할 분 한 분 없어요. 왜냐? 딱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받는 돈보다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이 반대 당연히 이거는 국민들 전체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연금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밑에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위에 세대가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겨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야당이 반대해버리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 문재인이 못했잖아요. 문재인이 연금개혁 한 번도 손도 못 건드렸습니다. 결국 선거 때문에 그 못 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문제를 이렇게 수세적으로 문제를 해버리면 앞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이 딱 재미를 들어갖고 이제 25만 원도 던져버린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제 25만 원 공세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정부의 그 반응이 뭐였냐? 우리는 약자 복지. 이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의 대원칙은 약자 복지이기 때문에 그 약자 쪽에 더 튼튼하게 꼼꼼하게 더 지원을 하겠다 뭐 이거였는데 얼핏 보면 이재명이 그쪽으로 자기가 좀 옮겨갈 수 있다, 양보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참 여당이 어떤 기능 자체가 거의 지금 완전 수세적으로 지금 몰려 있어서 뭔가 공세를 벌인 게 아니라 하나하나 던지면 그거 막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고 지금 특검법 이번에 부결됐다고 뭐 좋아하시지만 또 22대 들어서면 지금 특검법 줄줄이 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이제 21대보다 더 어려운 구조예요. 108명밖에 없습니다. 108명 중에 8명만 사실 등 돌리면 다 통과될 수밖에 없는 처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여줄까? 오히려 지금 국민들은 야당이 지금 더 국정을 챙기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지금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어제 그 보도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면 뭐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 네. 이 정부 여당이 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해야 될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보수 신문에서 그 사설에서 그런 한탄이 나올 정도니까 정말 좀
뭐 좀 새롭게 좀 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너무너무 네. 좀 답답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참 이게 저희들도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뭔가 이거를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뭔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뭔가 이 대응할 수 있는 방어 기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부 여당이나 이런 데서 지금 만들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참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선거가 우리가 졌기 때문에 그 진 것을 어떻게 지금 극복하느냐 정말 고도의 전략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